나경은 오래된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틀 속 환하게 웃는 새언니의 얼굴이 눈에 거슬렸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빠 현우의 팔짱을 낀 은정은 그날 처음으로 나경의 일상을 뒤흔든 여자였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정은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 앞에서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 태도가 나경에겐 무례하게 느껴졌다. 웃지도 않고 눈도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어딘가 불편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아버지는 은정이 조용하지만 할 건 다 챙긴다며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고 칭찬했고, 어머니는 육아와 살림을 야무지게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말했다. 심지어 오빠 현우는 단톡방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기 사진을 올렸다. 뽀얀 볼살에 곤히 잠든 아기 은찬의 모습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경은 화면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부터 이 집은 내가 아닌 저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과거의 나경은 가족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명절 음식은 그녀가 진두지휘했고 아버지 생신상도 나경 손을 거쳐야 완성되었다. 오빠는 늘 누나의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는 나경을 딸이 아닌 친구처럼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오빠는 은정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는 육아 정보를 은정과 함께 찾아다녔다. 나경의 자리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 처음엔 질투가 아니었다. 그저 서운함이었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부풀어 올랐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은정이 조용히 수저를 들 때 나경은 입맛이 떨어졌고 어머니가 은정에게 육아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쓰라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장을 본 채 돌아오며 말했다. 은정이랑 같이 마트 다녀왔어. 요즘 산후우울도 심할 텐데 밖에 좀 데리고 다녀야지. 나경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에서 물컵을 꺼내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피로나 감기가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나경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지켜왔던 집이라고요.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억울함이었으며 어쩌면 오래된 사랑을 빼앗긴 상실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경은 거실 유리창에 이슬 맺힌 창틀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빠랑 결혼했을까?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깊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었다. 은정은 특별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흔한 외모 자랑도 없었고 학벌도 평범했다. 대화는 늘 조용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그런 은정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꼈고 심지어 칭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나경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애써가며 가족에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왜 은정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언젠가부터 나경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늘 노력해왔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보다 못한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걸까? 그 감정은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은찬에게까지 번져갔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은찬을 안고 재우다가 나경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른 얼굴을 다 알아보더라. 신기하게도
내 새언니 얼굴만 보면 웃는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경은 말없이 방문을 닫았다. 괜히 귀가 간지러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가족이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났어라고 선언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경은 은정의 SNS 계정을 염탐했다. 대부분 아기 사진이었고 간간히 셀카도 올라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엌 앞에 선 채 찍은 사진 한 장. 그런 사진 아래에는 친구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엄마 된 모습이 너무 예쁘다. 현우 오빠가 부럽다. 은정이는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여. 나경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다. 그 감정은 질투였고 열등감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격지심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정이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기한테 짜증을 내는 걸 몇 번 봤어요. 괜찮겠죠? 어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후부터는 은정의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해졌다. 젖병 소독은 했니? 아기 안고 걷지 말고 눕혀서 재워. 우는 애 그냥 놔두면 더 예민해져. 은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잔소리에 지쳐갔다. 나경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다. 조금씩 무너져 봐요. 그래야 내가 다시 보일 테니까요. 그녀는 몰랐다. 그 감정이 어디까지 번질지, 무엇을 삼켜버릴지. 그저 가족의 중심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상했다. 은정은 분명 똑같이 행동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다. 젖병 소독을 몇 분 늦췄다는 이유로 눈치를 받았고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물티슈 한 장 더 썼다는 이유로 절약 정신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은정은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산후 피로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갈수록 쌓여가는 작은 날카로움들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현우가 바쁜 탓에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은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나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은정의 옆에 앉아 말을 꺼냈다. 요즘 엄마가 언니한테 좀 예민하신 것 같죠? 나도 아침에 엄청 혼났어요. 그러면서도 슬쩍 덧붙였다. 언니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요. 혹시 우울증 이런 거면 치료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은 마치 위로처럼 들렸지만 뒤에선 어머니에게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었다. 엄마, 은정 언니가 요즘 아기 안고 있는 것도 위태로워 보여요. 자꾸 멍하게 창밖만 보고 있고요. 어머니는 걱정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은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은정이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산모가 저런 걸 마셔도 되나 싶고 하루 중 잠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면 혼자 울고 있는 것 같다고 오해했다. 나경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정이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만들어냈다. 무서워서 말 안 하려 했는데 며칠 전엔 정말 이상했어요. 그 시간에 창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포로 남았다. 혹시라도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몰래 아기 침대 옆에서 잠을 잤고 은정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새벽까지 뒤척였다. 은정은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걱정하는지 도통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기 은찬을 안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짧은 순간만이 온전한 평화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조차도 나경의 시선에는 불안한 그림자로 비쳤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걱정해야 나를 찾게 되겠죠. 누가 올 때까지 더 멀리 데려가야겠네요. 그 순간부터
단순한 질투는 형태를 바꾸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곧 뿌리를 내려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과 아무 말 없이 잠든 아기를 안은 채 몇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을 것 같았다. 원래 자신은 웃는 얼굴이 많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으며 책 읽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보고 조용히 울다 아기 울음소리에 울음을 삼켜야 했다. 현우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늘 피곤하다며 침대에 먼저 누웠고 새벽이면 이미 출근한 뒤였다. 은정이 혼잣말처럼 말을 꺼내도 대답은 건성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현우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원래 다 그런 말투야. 은정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조차 자신의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그 어떤 안전망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점점 은정에게 엄격해졌다. 아기의 피부 트러블을 두고 잘못 씻겼다며 힐난했고 식사 준비가 늦으면 산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만 있는다고 말하곤 했다. 나경은 그런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끓여 은정 앞에 놓았다. 언니,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혼자 다 끌어안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도 몰라줘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상처로 박혔다. 누구보다 은정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은정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웃는 법도 잊어갔다. 심지어 아기가 우는 소리에도 반응이 늦어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찾고 나경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정은 베란다에 섰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아기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경이었다. 언니, 이런데 오래 있지 마세요. 어머니가 또 걱정하세요. 그 말 뒤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벽 뒤에서 대사를 읽듯이 건조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나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집 안에서 중심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은정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은정은 아기를 재운 뒤 조용히 거실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조용히 내려앉은 안개처럼 답답하게 무거웠다. 어머니와 나경은 마트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나간 상태였다. 현우는 일찍 출근했고 집안에는 은정과 잠든 아기 은찬뿐이라 믿고 있었다.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자 겨울바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은정은 잠깐이나마 그 바람이 자신을 씻어줄 것 같은 기분에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아기 떨어졌어요. 창문에서요. 지금 사람 좀 불러주세요. 놀란 은정은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얼른 안방으로 달려가 아기를 확인했다. 아기 은찬은 여전히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상한 낌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초인종 소리가 이어졌다. 현관문 앞에는 경찰 2명과 경비원이 서 있었다. 주민들 몇 명은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은정의 집을 향해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누군가가 이 집 창문에서 아기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떨어뜨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은정은 당황했다. 자신은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 아무것도 떨어뜨린 기억이 없었다. 아기도 무사히 방 안에 있었고 문단속도 이상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베란다 쪽 확인을 요청하자 은정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안방 문이 삐걱 열리며 나경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언니, 깜짝 놀라셨죠? 엄마 지갑을 집에 두고 오셔서 나가기 전에 좀 쉬다가 나가려 했어요. 순간 공기 중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은정의 눈이 커졌고 경찰도 눈치를 살폈다. 아까 나경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고 하지 않았던가. 경찰은 침착하게 인형이 떨어졌다는 장소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복도에 있던 주민들은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은근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은정은 문을 닫고 조용히 거실에 서 있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나경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다. 그러나 어딘가 어긋난 그 미소는 은정의 심장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벌어진 건 아닐까?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은정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실, 은정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고 가슴은 조여오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창문을 연 건 맞습니까? 혹시 인형이 베란다에 있었던 걸 알고 계셨나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분명 베란다 창문을 잠깐 열었을 뿐이었다. 인형 같은 건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을 쐬려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우선 사건 당일 나경이 마트에 간다고 나갔다는 진술과 달리 단지 CCTV에는 그녀가 외출한 장면이 없었다. 오히려 사건 발생 20분 전 나경이 안방에서 흰 봉투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게다가 수거된 인형을 정밀 감식한 결과 속에는 모래주머니와 나사못, 철제 조각들이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외형은 단순한 인형이지만 무게감이나 형태는 마치 아이처럼 착각하게 만든 정교한 장치였다. 경찰은 나경을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나경은 태연한 얼굴로 답했다. 그 인형이요? 언니가 임신했을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아기 낳고는 쓰지 않아서 베란다에 둔 걸로 알아요. 무게요? 전 몰라요. 그냥 인형 아니에요?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경이 며칠 전 단지 근처 편의점에서 흰 천, 테이프, 무게추로 쓸만한 금속 물건들을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카드 사용 시각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이었다. 구매 동선까지도 분명히 포착돼 있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하고 가족에게 불신을 유도하려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계획적인 조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내 소동으로 보였던 일이 점차 명백한 허위사건 연출 시도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인물 나경이 있었다. 은정은 그 사실을 듣고도 오래 말이 없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손끝으로 가만히 아기의 등을 두드렸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내가 그런 짓 했다고 진심으로 의심했어요? 현우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게 은정의 가슴에 박혔다. 며칠 뒤 은정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몇몇 이웃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뭔가를 말하려다 눈을 피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날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날 믿지 않았겠죠.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법원 외벽을 때리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이웃 주민, 그리고 가족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 선 나경은 단정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읽히지 않았고 두 손을 모은 채 작게 떨고 있었다. 은정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품에는 아기 은찬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고 시어머니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자리를 피했다. 재판부는 차분하게 혐의를 열거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아동 위험 조작, 가족 내부 불신 유도, 정신적 고통 유발. 검찰 측은 인형 투척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의도된 가스라이팅과 가족 내 분열을 조장한 조작 행위임을 강조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CCTV 물증, 구매 기록, 그리고 인형에 남은 나경의 지문까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양육배제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 고립을 언급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나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두 눈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제가 틀린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그냥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족은 전부였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오빠 뒷바라지, 부모님 병원, 집안 잔치, 전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은정 언니가 오고 나서부터 전 그냥 투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깃을 꼭 쥐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시 저를 봐줬으면 했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전 그 인형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방청석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정신치료 명령. 형량은 낮지 않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심리적 동기를 일부 참작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피고석을 떠나려다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은정과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오래된 오해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서려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몫의 사랑조차 허락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법정 문이 열리고 바깥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차가운 겨울빛 속에서 은정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이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따뜻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계절은 조금씩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은정도 더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다. 아기 은찬은 이제 옹알이 소리를 냈고 은정은 아이 옆에서 다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웃음만큼은 변함없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 현우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성의껏 식사를 차리고 아이 목욕을 도우며 짧은 틈틈이 은정을 바라보려 애썼다. 그의 눈빛엔 이제야 비로소 아내를 이해하려는 늦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은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당신은 내가 그걸 감당할 거라고 믿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은정은 그 침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가 자라는 집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먼저 웃어야 하잖아요. 저부터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가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짓는 마음의 벽돌 한 장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단 걸 정말 몰랐구나. 나경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엄마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받아들이는 용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은차는 고구마를 손에 쥔 채 자꾸 웃음을 터뜨렸고 현우는 그 모습을 조심스레 영상으로 남겼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족은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소란스럽고 아팠던 계절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식탁 위에는 말없이 피어난 용서와 회복의 온기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